네, 안녕하세요. 백설의 남자 킬리만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관련된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한다는 그런 보도 참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최신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 상황에서 실현하기 전에 소규모로 시험 작동해 보는 것을 파일럿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의 지급 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 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 추진 계획을 부친과 같이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파일럿 시스템 구축에 대한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이고 법률적인 필요사항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실행되겠죠. 여기서 법률적인 필요사항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발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는 것은 전자적인 형태를 가진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이야기를 한다. 자, 추진 배경으로는 그동안 에콰도르 그리고 우루과이 등 주로 개발도상국이 금융 포용 제고를 목적으로 해서 CBDC 시범 발행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스웨덴 그리고 중국 등이 현금 이용이 감소되고 민간 디지털 화폐 출현 등에 대응해서 발행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 여기서 민간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나오죠. 한편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자, 그래서 캐나다,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등 6개의 중앙은행이 CBDC 연구 그룹을 구성을 했다. 2020년 1월 21일에. 자, 여기는 한국이 없네요. 아쉽죠? 자, 여기 들어가 있는 데는 전부 선진국입니다. 특히 여기 스웨덴이 들어가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이 크로나 프로젝트를 옛날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나라가 하나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그대로 쫓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부분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한국은행도 현 시점에서 CBDC 발행 필요성과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자, 아직까지도 한국은 이렇게 입장 변화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은 CBDC 발행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선전포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 하면은 쫓아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의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을 검토하겠다고 하네요. CBDC 설계 및 요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국내 지급 결제 환경 그리고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서 CBDC 시스템의 운영 방식 그리고 제공 기능 그리고 필수적 기술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자, 그리고 CBDC 설계와 기술 요건 등을 충족하는 구현 기술을 검토하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블록체인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도 조사를 하겠다. 단일 원장을 쓰든 복합 원장을 쓰든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고 외부 기관 컨설팅을 맡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것을 테스트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OK가 되고 기술적으로 다 되고 법률적으로 다 끝났다. 그러면은 이게 시행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눈치 보고 다 봤다. 그러면 실제로 시행이 되는 단계예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타임 테이블상은 내년 말까지 잡아놨는데 이 과정들이 얼마 남지 않은 단계들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단순히 기술적인 대비만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검토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자, CBDC 도입 시 예상되는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CBDC 발행 권한 그리고 법화성, 한국은행, 금융기관 및 민간과의 법률 관계 등을 전부 다 검토하려고 하는 거죠.
자, 법률 검토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히 이것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실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전부 다 미리미리 준비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네요. 자, 대외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CBDC 관련 대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주요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은행 간 정보 교류 및 그리고 협력을 강화하겠다. 자, 그리고 추진 조직이 벌써 만들어져 있죠. 2020년 2월 달에 금융결제국 내에 신설이 되었고, 디지털 화폐 연구팀 및 기술반을 중심으로 해서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하겠다. 자, 그리고 자문단과 TF팀도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술 및 법률 검토를 위해서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 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고 TF 등을 구성할 예정에 있다. 자, CBDC 연구에 따른 로드맵은 이렇습니다. 자, 2020년 3월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 총 22개월의 로드맵입니다. 자, CBDC에 대한 설계 그리고 요건을 정의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것을 정의하는 그 기간을 한 5개월 정도로 뒀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할 예정에 있고, 구현 기술 검토는 2020년 4월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해서 8월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아 두었고요.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컨설팅 단계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대충 전반적인 것은 다 끝날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은 다 끝나는 거고, 그리고 내년 가서는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하는 단계를 1년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 모든 과정, 준비 과정은 다 끝나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 가서 구현과 테스트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각 기업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자, 이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각 기업들이 준비할까요? 시중은행들이 준비하고 자산가들이 준비할까요? 한국은행이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 많은 정보들이 움직일 겁니다. 이 정보들이 움직일 때 큰 자본 그리고 큰 세력들은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 움직이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재밌겠지만은 내년 되면은 CBDC 이 화폐에 대한 변화가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나 교류 협력 관계는 이러한 기술적인 검토 일정과 도율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스웨덴 상황을 지금 자세히 관찰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에 가끔 스웨덴의 이 코로나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같이 첨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웨덴 중앙은행은 CBDC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2017년부터 이 코로나 발행의 필요성 그리고 가능성, 잠재적 영향을 검토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이 코로나의 이론적 구상을 위한 1단계를 2017년도에 진행했고, 이를 구체화하고 기술, 법률, 정책 관련 이슈를 분석하는 2단계를 바로 다음 2018년도에 진행했었고, 개발 및 실험 중심의 3단계를 2019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해서 매년 이렇게 단계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스웨덴의 모범 사례를 들고 거기를 쫓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단계와 2단계는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고, 3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웨덴은 3단계 와서 이 코로나 파일럿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파일럿 프로젝트 전담 부서를 2019년도에 신설하고 토큰 기반의 이 코로나의 개발 실험을 우선 추진하고 있고, 계좌 기반 방식을 포함한 이 코로나 발행 권한을 명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자,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 있죠. 시중은행이 있는데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에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은 CBDC가 발행되면은 앞으로 중앙은행을 기반으로 한 그 계좌가 개인에게도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방안들을 검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이 코로나 솔루션을 개발해서 테스트 환경에서
적용하고 평가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자, 분산 원장 기술이란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스웨덴 중앙은행이 이크로나 네트워크의 참가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크로나를 발행하고 참가 기관이 최종 사용자들에게 이를 유통시키는 2단계 구조로 구현하고 있다. 자, 작년 11월 달에 제가 CBDC에 관련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토큰 자체가 도매용과 소매용으로 구분돼서 일반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처음부터 국민에게 나누어지는 이 소매용으로 가다가 화폐 개혁이 잘못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이 먼저 도매용 디지털 토큰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자리를 먼저 잡고 나서 시중은행이 나중에 일반인들 그리고 조그만 이제 기업들, 회사들 이런 쪽에 일반화 시키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도매형 토큰 자체를 홀세일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소매형 토큰은 리테일 토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R3사의 코다 분산 원장 기술, 일반 회사의 이 기술을 이용해서 플랫폼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R3사 가끔가다 리플 보면은 리플사하고 소송하고 있는 게 R3사죠. 바로 그 R3사입니다. 자, 간단하게나마 R3사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R3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R3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이 바로 코다라는 기술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코다라는 것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R3사에 투자한 기업이 어디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R3사는 결제, 회사채, 보험 등 8개 금융 분야에 적용할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2015년 9월 달에 골드만삭스 등 9개의 금융기관과 함께 R3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9개의 은행들은 어디인가? JP모건 체이스, 크레디트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은행, UBS, 바클라이즈, BBVA, 여기 스페인 쪽이고요. 스테이트 스트레이트, 자,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그리고 골드만삭스. 자, 이런 은행들이 원래 독자적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왔는데, 이런 은행 9곳의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R3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크로나의 공급 및 상환은 거액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거액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금융기관 간의 거액의 자금 이체를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거액 결제 시스템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들이 전자지갑에 이 크로나를 보유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이를 지급, 입출금, 송금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매용 뿐만 아니라 소매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CBDC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자, 이 크로나는 연중 무휴 24시간 실시간 P2P 지급이 가능하고, 개인과 개인의 지급이 가능하고, 위조 복제가 불가능한 전자 토큰으로 설계하고, 오프라인 이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이 아니라 지갑과 지갑에서 그냥 뭐 주고받고, 뭐 USB로 주고받고,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도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중앙은행에서는 이 보도 자료뿐만이 아니라 2월 달에도 보도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자, 다른 나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련돼서 2월 달에도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이건 제가 별도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정도 해서 이렇게 이제 CBDC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했었는데, 그 내용하고 대부분 상통합니다. 자, 그래도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니까 이것은 추후에 제가 별도로 전체적으로 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자, 한국은행이 이렇게 CBDC 구축 계획을 공개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자, CBDC 관련된 내용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측면은 지금 이 코선생으로 인해서 대면 결제가 위험하다,
그래서 대면하지 않고 결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CBDC가 중요하다.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나 그리고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현재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이 양적 완화가 생각한 대로 먹히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CBDC를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폐 개혁 자체는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계획이 되어져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저는 후자 쪽이에요. 전자는 핑계인 거고, 그리고 후자 쪽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시선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비접촉 결제를 증가시키면서 CBDC 도입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분명 이야기들이 많지 않을까. 코로나는 나중에 생겼고 그 이전부터 CBDC에 관련된 내용들은 준비되어지고 있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CBDC가 넥스트 머니로 급박하게 준비되어질 것 같고, 이렇게 CBDC가 재조명되듯이 암호화폐도 재조명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시장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추후에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